안녕하세요.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?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회사에 출근을 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온다. 강 여사였다. 홍 사장님, 이번 라운딩 함께 하실 거죠? 라며 나에게 물었고 이번에도 김 사장, 황 사장 등이 같이 참석할 거라서 함께 주말에 라운딩을 뛰자는 전화였다. 난 물론 좋다고 했고 주말에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. 사실 난 오래전부터 강 여사에게 관심이 많았다.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라운딩을 뛰기로 한 김 사장, 황 사장 또한 강 여사를 흠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. 그도 그럴 것이 강 여사는 정말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고급미가 철철 넘치며 여성스러운 중년미까지 있어서 강 여사는 내 또래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가 관심 가질 여자임에 틀림없다. 게다가 한 번의 이혼으로 10년 넘게 계속 솔로로 지내고 있으니 강 여사 옆에는 남편도 없겠다. 누구나가 강 여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그 기회는 나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다. 언제부턴가 강 여사는 우리들과 어울렸다. 골프 라운딩을 뛰러 갈 때면 김 사장,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남자들만의 칙칙한 라운딩이었다면 어느새부턴가 아름다운 강 여사가 우리 모임에 끼기 시작한 것이다. 강 여사를 처음 알게 된 건 주식 모임에서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강 여사는 나에게 좋은 주식이 있다며 알선해주는 그런 여자였다. 처음에는 저 여자가 주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란 생각도 들었고 그냥 미모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와 이 모임에서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다.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. 강 여사가 나에게 귀띔한 주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언제나 이득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 또한 강 여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승했으니 말이다. 난 어느새부턴가 강 여사에게 빠져들었고 강 여사가 하는 말이면 다 믿게 되었으며 강 여사와 함께하는 주말이 좋았다. 그게 비록 나와 강 여사 단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김 사장,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일지라도 강 여사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나이에 설레었다.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고 우리는 자주 가는 컨트리 클럽에서 만났다. 먼저 온 김 사장이 강 여사에게 골프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강 여사 뒤에 찰싹 붙어서 스윙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참 가짠게 보인다. 누가 누굴 알려주는지. 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골프 실력을 갖고 있는 김 사장이 강 여사를 알려준다는 게 참 못마땅했다. 보아하니 이걸 핑계로 강 여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었나 본데 내가 여기 온 이상 강 여사 옆에 김 사장의 자리는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한 나다. 드디어 뒤늦게 황 사장까지 모두 도착했고 우리는 클럽을 돌며 라운딩을 뛰었다. 내가 먼저 힘차게 스윙을 날리니 강 여사가 홍 사장님 나이스샷. 이라며 예쁘게 소리쳐준다. 기분이 흐뭇하다. 보아하니 뒤에는 강 여사보다 젊은 캐디들도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내 눈엔 오직 강 여사만 보일 뿐이었다. 내가 앞서 나가자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승부욕이라도 생긴 건지 나를 따라잡겠다는 신보였지만 그들의 실력으로 내 실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. 언제나 멋진 샷을 선보이는 나에게 강 여사는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골프만 치러 오면 강 여사는 더욱더 내 옆에 찰싹 붙어서 홍 사장님 실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며 한 수 배우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다. 그의 질세라 김 사장과 황 사장도 의욕을 불태워보지만 실력이 따라야 되는 게 골프인데 옷만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다. 어느덧 게임이 끝났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. 모두들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각자 몰고 온 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여사가 차에서 다시 내리더니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이다. 그에 놀라 김 사장, 황 사장 나까지 합세하여 강 여사 차에 문제가 있나 보려고 하는데 강 여사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면서 지금 보험사 불렀으니 걱정 말라며 먼저들 가시라고 한다. 그 말을 듣고 서로가 아니라며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강 여사가 그때 하는 말이 그럼 김 사장님과 황 사장님은 아까 일 있다고 바쁘시다고 한 것 같은데 홍 사장님과 같이 있겠다고 했다. 그래서 난 강 여사와 단둘이 있기에 당첨이 된 것이다. 그 말을 듣고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고 나를 보며 참 부럽다는 눈빛을 보내며 사라졌다.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강 여사는 내 차 조수석에 앉았고
나보고 어쩜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시냐며 연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. 자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골프만은 잘 안 되던데 그렇게 골프공이 쏙 들어가는 거 보고 솔직히 반할 뻔했다는 말을 한다. 나도 그래서 강 여사 정도면 잘 치는 거라며 나중에 더 자세며 스킬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강 여사가 정말이냐며 단둘이 만나서 그렇게 배우면 자기도 홍 사장님처럼 실력이 늘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한다. 이러다 홍 사장님 덕분에 실력 많이 늘겠어요. 그렇게 되는 건가요? 그게 그러다가 어느새 강 여사랑 나랑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뭔 일이 일어날 듯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여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. 보험사 긴급 서비스 직원이라며 지금 차 앞인데 어디 가셨냐는 전화였다. 강 여사는 놀라서 바로 옆에 있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고 보험사 직원은 강 여사에게 시동이 아예 안 걸리냐고 하니까 강 여사가 그렇다면서 어떡하냐고 하자 일단은 공업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면서 레카를 불러서 견인을 해간단다. 난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강 여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. 그렇게 강 여사와 난 서울로 출발했고 내 차 옆자리에 타면서 강 여사가 하는 말이 홍 사장님은 기사 왜 안 쓰냐고 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난 운전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니 그마저도 멋있다면서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하냐고 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드라이버라며 또 칭찬을 하는 거다.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기분이 좋았다. 그리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니 더욱더 좋았다. 강 여사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. 강 여사의 향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. 그때 강 여사가 우리 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같이 꽃등심 드시자며 자기가 잘 아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다. 나는 그래서 그러자며 강 여사가 안내한 대로 내비게이션을 켰고 그렇게 우리는 꽃등심집으로 향했다. 서울 외곽에 위치한 꽃등심집이었는데 그곳 사장은 강 여사를 잘 아는 듯 싶었고 VIP룸으로 우리를 안내했다. 거기에 나란히 앉아서 꽃등심을 시켰고 강 여사가 어차피 여기서는 대리 불러도 되지 않냐며 홍 사장님과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거다. 난 솔직히 그때 놀랐다. 와인과 어울리는 외모의 소유자인 강 여사가 소주를 마시자고 나한테 제안하는 게 뭔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해야 할까. 암튼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좋다며 같이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. 꽃등심과 함께 마신 소주는 어느새 한 병, 두 병, 세 병째다. 강 여사는 점점 취기가 오른 듯 전보다 더 잘 웃고 나에게 더 대담하게 질문을 한다. 홍 사장님은 얼굴도 미남이고 능력도 좋으신데 왜 애인을 안 만드냐는 거다. 난 당연히 가정이 있는 CEO지만 내 주위만 보더라도 간호 개인을 따로 둔 CEO들이 몇 있었다.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강 여사는 나에게 말을 한 거고 애인이 필요하다면 홍 사장님 옆에 자기는 어떠냐고 말하는데 나도 물론 좋다고 말하니 강 여사가 정말이냐며 마주보고 앉은 앞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찰싹부터 앉는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애인이면 이렇게 앉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. 나에게 소주잔을 내밀며 홍 사장님 한 잔 더 받으란다. 나는 잔을 들었고 나 또한 강 여사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고 우리는 러브샷을 했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기분이 좋아지는 낮술 같은 느낌이다. 어느새 나 또한 취기가 바짝 올랐고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대리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.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대리를 불렀고 대리가 도착하자 내 차 뒷좌석에서 강 여사와 난 나란히 앉았다. 우린 둘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대리기사만 믿고 이동했고 얼마 뒤 다 도착한 듯. 그때 희미하게 대리기사가 나를 보며 다 도착했다고 했지만 난 뒷좌석에서 강 여사와 꼭 붙은 채 그러자 또 얼마 뒤 누군가 차 뒷문을 열고서 소리치듯 말한다. 여보 집 다 왔으니까 어서 내리라는 거다.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와이프다. 집 다 왔으니까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이 양반아. 와이프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강 여사와 나를 째려보면서 당장 폭발할 기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. 빨리 안 내려 이 양반아. 그때 강 여사도 놀라서 깨어났고 강 여사와 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
저 여자 대체 누구냐는 거다. 그때 난 아차 싶었다. 술김에 대리기사에게 버릇처럼 집 주소를 안내했고 뭣도 모르고 같이 차에 탄 강 여사는 나랑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. 강 여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로 차에서 내렸는데 아내가 그럼 강 여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어딜 도망가냐며 너 누구냐고 소리소리를 치는 거다. 넌 누구야? 그러자 조신한 강 여사가 왜 그러시냐며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말하자. 집사람은 사업 파트너면 사업할 때만 만날 거지. 왜 남의 남편 뒷좌석에 붙어 있냐며 너 오늘 잘 만났다면서 머리끄댕이를 더 세게 잡는데 강 여사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난 어찌할 줄 몰라서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으니 와이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 여사 머리끄댕이를 더 세게 잡아당긴다.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그 뒤 강 여사는 울면서 바로 택시 타고 사라졌고 나는 아내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따져 물으니 그럼 남편이 집 앞에서 바람핀 걸 목격했는데 참고 넘어가냐며 소리소리 치는데 난 그냥 차만 타고 여기 온 것뿐이라니까. 와이프는 웃기지 말라며 그 여자 행색 보니 딱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던데. 라고 하는데 순간 난 뜨끔했다.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와이프에게 더 이상 당할 도리가 없었고 난 한 발 물러나고 말았다. 그리고 그 뒤 어떻게든 강 여사에게 괜찮냐고 사과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다. 그래서 강 여사를 만났는데 강 여사는 내 앞에서 눈물을 살짝 보이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한다. 그래서 난 당황하여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왜 잘 된 거냐고 말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홍 사장님을 만나겠다는 거다. 그 말은 즉슨 어차피 우리 집에서 강 여사를 나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로 알고 있으니 그냥 이참에 불륜이나 저지르자는 말이었다. 그런 쿨한 강 여사와 난 그렇게 몇 차례 더 집사람 몰래 만나던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강 여사가 소리 소문 없이 잠적했다. 핸드폰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. 나에게 좋은 투자를 알려주겠다던 강 여사가 내게 수십억을 투자하라고 해서 난 강 여사를 믿고 선뜻 투자를 했는데 바보처럼 사기를 당한 것이다. 그때 김 사장과 황 사장한테도 전화가 온다. 강 여사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서 그 여자만 믿고 자기네들도 선뜻 투자했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였다. 어쩐지 나한테 너무 잘 들이댄다 싶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줄 착각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게 다가온다. 하지만 누굴 탓하랴. 그런 강 여사를 믿은 내가 잘못이고 그런 강 여사와 노란한 내 잘못이지. 잘 들으셨나요?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